예,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4월 8일 우리 월남 참전 전우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80 노구를 이끌고 우리는 국가보훈부를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움직이는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는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여러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웅념이 있겠습니다. 후국영령, 순국선열, 순국선열, 후국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먼저 하신 우리 월남 참전 전우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저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8일 우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원조 국가가 어느 나라냐 물으면 옛날 나라 이름은 소련, 지금 현재는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후보자가 푸틴 대통령 중심에서 4명이 입후보였습니다. 입후보. 그러면 이 지구상에 22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단체의 장이 됐던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수장이 됩니다. 푸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의 분산이고
우리 월남 참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는 혼자 나와서 혼자 등록하고 혼자 입후보하고 그리고 여러분 96.8%포인트로 2명이 기권해서 당선이 된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뽑힐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금음날처럼 컴컴해질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전우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베이스 캠프의 수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지는 못할 망정 바로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대통령,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회장,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여러분들 수장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를 가장 정상적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가유공자 카피를 했고, 우리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정상적인 월남전 참전자회로 우리가 편지하지 아니하면은,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보훈지원단체 17개 단체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천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안영준 대구광역시 지부장, 오늘 이 대회를 총괄하는 안영준 전우를 모시고 대회 사활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예상을 한 1000여 명은 여기 모이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전우들이 참석하리라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령이니까 여러분을 2시간 동안 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의자를 깔아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것은 왜 모였겠습니까? 2024년 4월 8일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서입니다. 그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집회를 주최한 대구시 지부장 안형진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4월 10일 중대한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 정권과 전쟁을 치른 호국 유공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호국 유공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과 싸운 우리는 절대적으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한 우리가 왜 공산 정권과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나 깨나도 공산당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파입니다.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전우 여러분, 오늘의 집회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여러 시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 10대 강국 선진국 국민을 만든 전후 노병 여러분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벌어온 돈 67억 불은 경부 고속도로 4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고, 일본에 36년간 주권을 뺏긴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3억 불을 받았습니다. 이 일본에서 보상금을 우리한테 주권을 뺏고 36년간 억압된 자금을 줄 때는 우리가 그 보상으로 3억 불은 경제발전에 쓰지 말고 농촌에 배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과 지붕 개량, 농로 시멘트로 개량, 그러면서 그 수해 지구 공사 이런 거로 3억 불을 다 농촌에 배당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이 기적이 이 나라 발전은 포항제철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우리가 벌어온 돈 67억 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포항제철이 60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8년도에 제철 공장을 일관 제철 공장이 된 걸 박태준 그 회장이 뻘밭에 들어가서 철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1968년 4월 1일 회사 창의식을 갖고 일관 제철소라는 걸로 창의식을 가져가지고 65년 잘 생각하십시오. 65년도에 일관 제철소를 설립했어요. 창립식을 했어. 우리는 언제 월남에 갔습니까? 전투 병력이 간 게 1965년 똑같은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8년도에 일관 제철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65년도에 그 월남에 가서 월남에서 우리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포항제철 일관 제철소로 포항제철 만든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나머지 현진, 삼성, 현대 뭐 쭉 이런 기업이 있지만은 이 기업은 개인 거예요. 개인들이 만들어서 돈을 정부에서 투자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개인들 건데, 포항제철은 국가 거기 때문에 우리 돈 67억 불 경부 고속도로를 우리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가 정부 게 아니고 우리 월남 참전자 여러분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여러분 것이야. 왜 이걸 모르냐 이거야. 그러면서 포항제철이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수천억조를 재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포항제철 하나만 해도 우리 주식을 달라고 졸라야 되는 건 우리 거야. 포항제철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포항제철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빚을 못 버는 것은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없애려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한 박정희를 없애려고 이렇게 좌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월남에서 8살 먹은 응회 티탄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를 학살자라고
민변이 재판을 해서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정부, 보훈부, 국방부, 대한민국으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경제 살리고 안보, 우리가 월남에 안 갔으면은 38선에 있는 미 7군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때예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철조망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김일성이가 우리 목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가서 목 따오고 이런 시절에요. 이런 시절에 미군이 철수만 된다면은 전부 김일성이가 요 땅 해가지고 밀고 들어올 이런 시절에 미군은 38선 철책선을 지켜라. 우리가 월남에 가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5,099명이 전사했고 11,230명이 전부 팔다리가 잘려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전우들인데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은 우리들이 피와 목숨값으로 이룩한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정부 것이라 80%가 우리 전우가 주주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들의 피의 목숨값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며 우리를 폄하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들의 농간에 우리가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여태까지 6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회 목적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중앙회에서 이화종은 이미 행동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이화종의 비리를 28가지가 되는 비리를 여기서 나열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사법당국의 요 인물이 되어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이화종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종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뉴스에 함성 와! 둘째, 첫 번은 이제 둘째 9월 고엽제 1993년 9월 고엽제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 죽은 전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1965년도서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64년도 있지만은 전투는 65년도부터 해가지고 73년도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년도에 철수해가지고 20년 후에 이 고엽제법이 국회를 통과됐어요. 20년. 그런데 20년 안에 죽은 전우들은 유족까지 단돈 1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셋째, 이화종이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이화종의 두치 혀에 노란한 국가보훈부를 개혁해야 앞으로 이러한 집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훈부에서는 승계되어 계속 만행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보훈부 개혁을 해야 하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님들과 약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감사에 꼭 장관을 국회에 세워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우리 요구사항을 올림으로 오늘 집회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60년 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노병들입니다. 월남전에서 고엽제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일찍 죽은 전우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 1원도 못 받은 전우 및 유족, 미망인, 고운 사각지대에 있는 유족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1973년 월남전 8년 8개월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여 20년이 지난 후 1993년 20년이 지난 후에 고엽제법이 탄생됐어요. 내가 20살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40살이 돼서 고엽제법이 탄생돼서 그때서도 보상이라는 걸 얼마씩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0년적 역사적 사명을 받고 20대 초반 젊은 청춘, 내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열사의 나라 월남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개발에 앞장선 역사 속에 기록된 노병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우리는 좌파들이 박정희 역사를 지우기 위하여 우리 월남전자들을 학살자라고 몰고 가는 위기의 의식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 꼴찌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 세계 10위 강대국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우리 보훈 복지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호국 유공자라는 우리 전우들과 미망인들이 아직 폐지를 주어 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 특수로 외화를 벌어온 총 67억 달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부 고속도로 4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외화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전우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참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천여 품목이 전부, 천여 공산품 품목이 전부 일본에서 생산하여 공급했어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 한국군의 의식주 및 군소품 모든 것은 한국에서 생산하여 농경사회에서 경공업, 중공업, 중화공업 등을 건설할 것을 우리들 월남 참전 여기 전우들이 목숨값으로 이 나라 경제가 발전된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월남전 특수로 만들어진 기회를 잘 활용,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여 보내온 여러분이 먹은 김치, 꽁치, 콩, 통조림이 월남의 기후로 인하여 전부 터져서 녹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한국에 계신 우리 형, 누나가 공장에 가서 이것을 공장 생산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소비 좀 시키자. 녹물이 철철 나는 김치 같은 걸 다 우리가 먹은 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소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를 농경사회에서 경공업 사회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조림 깡통 하나 못 말들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고엽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전우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작전 지역에서 정글, 숲과 나무들을 죽이기 위하여 뿌려지는 물질을 시원하다고 맞으며 작전을 하였고,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여 20대에 결혼을 하고 자녀라는 가족이 생겼는데 우리들이 몸이 썩어가며 병명도 모르며 산지 20년 후에 이 비행기가 월남에서 뿌려준 헬리콥터가,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뿌려준 물질이 청산가리 1만 배, 비소의 3,000배, 에이젠트 오렌지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20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 93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엽제법이 탄생되었지만
이런 독성물질이 전우들에게 교육 및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모기 잡는 약이라고 일부러 철모를 벗고 몸을 노출시켜 맞은 것입니다. 또한 푹푹 찌는 정글 속에서 포탄 구덩이에 고인 물을 수통에 담아 배낭에 배탈이 안 나게 장대푸스약을 타서 마신 전우들은 귀국 후 나의 몸 안에 병이 안 나게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며 20년 동안 앓고 누워 있었다 이거예요.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내장이 썩어 여러분들은 맞은 사람이고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내장이 썩어 다 죽었습니다. 전우들이. 왜 그들이 귀국해서 20대, 30대, 40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장이 썩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전후 미망인과 자녀들은 남편 및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으로 파병되어 전쟁터에서 고엽제라는 병을 얻어 병마와 싸우는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간호를 해주고 자녀들은 오랜 세월 곁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고 미망이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남편을 병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눈물을 머금고 산업전선에 고달픈 사부로 즐거움을 모두 잃어버린 사부를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전쟁에 참가했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GNP 3만 5천 불 시대에 부교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요. 고엽제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 일찍 죽은 그런 전우들은 단돈 1원 한 장도 배상 및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대한민국에게는 호국 보훈의 사각지대입니다. 전우 여러분, 지금도 일찍 죽은 전우가 병원 의무 기록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 20대 나이에는 병원 기록이 수기로 5년 보관, 수기로 작성해서 내 이력이 병원 기록이 수기로 작성해서 병원에서 5년이면은 산더미 같이 쌓여요. 이거 다 5년 후에 폐기됩니다. 우리 증거가 병원 기록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에 이런 사람은 법으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전우로서 이 가족이 1원 한 장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억울함을 달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할 중앙회나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남몰라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전우 여러분, 이 가족이가 이런 걸 할 줄 모르면은 이 작자가 4년을 더 하겠다고 온갖 권보술수의 사기를 칩니다. 그것도 전우들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의 종류는 여러분이 지금 상조회를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도 많아요. 이게 상조회를 딴 데는 상조회가 15,000원인데 이 작자는 3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보훈부 사무실 2층에 이 상조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서 직원을 두고 이것을 사기를 치면서 우리들한테 사기를 친 돈이 이 상조회가 망에 자빠졌습니다. 왜 망에 자빠졌냐? 부산에는 지부장들한테 상조회 안 들으면은 지부장들 다 자른다. 17개 시도 지부장한테 이 상조회 가입 안 하면은 못하는 지부는 지부장서부터 다 자르겠다. 이러니까 강제로 들은 게 부산에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많이 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 이걸 청문회를 했어요. 부산시의회에서 너무나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 사기로.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가입한 돈이 지금 전부 숫자를 나열해 보니까 5억에서
1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못한 옛날에 보훈처예요. 보훈처 관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훈부에 우리가 청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청구할 의무가 있냐? 보훈부에는 의무할 청구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5억이라는 5억 이상 되는 돈을 우리는 이화정한테 사기당했으니까 이화정이 재산 추적을 이 돈을 받으려고 재산 추적을 하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 돈을.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의 단돈 1원도 유족이 우리 전우인데 유족도 1원 한 장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훈부는 어찌하여, 국회는 어찌하여 5.18 특별법, 4.3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 특별법을 난무하는 현재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보훈 유공자들을 민주 유공자나 광복 유공자보다도 최하위 수준의 정책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첫째, 유공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무슨 부류냐? 독립유공자. 대한민국이 탄생되기 전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만들었다는데 그때는 이씨 조선에서 조선으로 내려왔잖아요. 조선에서 그때는 뭐냐면은 대한제국입니다. 그럼 26대 순종이 1대 왕이고 27대 고종이 1대 왕이고 순종이 그 아들 순종이 2대 왕에서 그때는 일본에 뺏겨서 대한제국인데 광복회는 1919년 건국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호국 유공자로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해서 이렇게 전쟁 기념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건국을 해? 건국을 하려면은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일본한테 뺏겼어. 또 두 번째, 국민, 창씨개명 다 했어. 셋째, 주권인 헌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만들었다. 이게 독립유공자고, 우리 호국 유공자는 48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이거예요. 건국을 했는데 이게 그 건국에서 6.25 선배와 우리와 군인들이 공산당이 싫어서 전쟁을 치른 주체자입니다. 또 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있는데 내 주권을 침해했다. 나에게 내 독재를 심하게 정부가 했다. 이게 민주유공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셋 중에 어떤 비중을 두고 이 나라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유공자가, 다 유공자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 비중을 찾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호국입니다. 호국 유공자는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국 유공자를 정부가 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너무나 보훈부의 행태를 고발거저 오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념은 호국 유공자로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의 이념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으며 그 중에 자유시장경제를 위하여 공산당과 싸워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산당을 좋다고 추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국 보호는 대한민국 안보이며 우리들의 가슴에 간직한 이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공산 정권을 쳐부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하여 싸운 것 아닙니까? 전우 여러분, 호국 보훈 이념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산당과 싸웠습니까? 호국 보훈, 우리들은 이 이념은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인 좌파단체를 척결하는 데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전사한 전우들을 위하여 그들의 명예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들의 명예의 그들의 가족을 보호 못하여 주는 우리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먼저 간 전우들을 보살펴주고 그 가족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60년 동안 뭐 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명예를 찾아주어야 하고, 호국은 우리 국민 전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국가보훈부와 보훈단체장들의 카르텔을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스스로 참전유공자법과 월남전 참전자법 정관을 지키지 않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보훈부가 만들어놓은 법을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장들과의 카르텔을 바로잡기 위해 수없이 많은 진정서, 탄원서, 정보공개, 비리를 고발해도 가벼운 행정조치로, 이런 큰 비리를 갖다 고발하면 가벼운 행정조치로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간부들의 비리를 밝혀 보훈부 개혁하기 위하여 대통령님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리의 증거를 가지고 보훈부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저 안용진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보훈부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꼭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니 전에 보훈처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에는 보훈처 아니에요? 행정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세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나. 저쪽에 어디 걸려놓은 게 있어요. 플랜카드가. 보훈처의 플랜카드를 좀 보세요. 오죽하면 장관 서열 8위 9위인 국가보훈부가 서열 한참 아래인 보건복지부 행정을 보훈부가 좀 배우십시오.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배우십시오 하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훈처 행동을 보훈부 장관이 작년 6월달에 보훈부 장관이 승격됐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건 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치욕적인 말과 글로 표현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에 보훈처 행정을 하고 있기에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되었으면 보훈부 맞게 행정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관하러 나온 보훈부 직원들, 레포트를 작성하지 말고 녹음으로 모든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게 장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전우들이 노력해서 처장에서 장관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부는 장관이 시행령을, 부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처에서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시행령을 못 만들어요. 근데 보훈, 부는, 장관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무회에 통과시켜서 우리 복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를 만드는 거예요. 처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보훈 복지를 위해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수익 또한 이게 뭐냐면 처에서 보훈처입니다. 처에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수익사업을 보훈처장이 도장을 찍어 사업 승인서를 내주고 정관과 변경을 마음대로 변경해. 정관은 보훈부 장관의 승인하에 바꿀 수가 있고 규정은 우리 이사회 총회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정관을 주들끼리 마음대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규정을 보면은 완전히 우리 법이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에서 부로 승격이 된 것이 벌써 10개월이 됩니다. 우리 장관으로서. 그런데 강정의 장관은 어찌하여 처의 비리를 시정하고 민원이 수없이 들어가면 강력하게 지시하여야 하는데 무사 아니 보훈단체장과 카르텔로 처에서 하던 일을 부에서 똑같이 하니 보훈처로 있을 때나 보훈부로 승격되었을 때와 비리 질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화정은 벌써 저로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자기가 선거에 당선된 소감으로 지금 자기가 회장이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안 찾아가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두문 불출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정과의 게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훈복지를 고쳐라, 보훈복지를 행정을 복지부답게 만들어라, 이러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복지가 향상되는 21세기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었으면 하며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준 우리 전우 그리고 안영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대구광역시 지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